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현물 매도 위주의 장세였고, 해외 시장은 드디어 변동성이 고개를 들었으나 여전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변동성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 초반 다우지수는 신고가 갱신을 했었으나 상승분을 끝까지 반납하는 음봉이 나왔고, 러셀도 마찬가지였죠. 그 외에도 간밤에 매크로단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영상이 늦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어요. 여기 가입하시면 시황을 일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초반 1시간 동안은 선물 매도가 아니라 선물 매수로 대응했어요. 아쉽게도 현물은 어제 이어서 또 매도를 했는데 장마감 직전까지 추세적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반등을 철저히 눌렀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에 집중되었는데 이틀 연속 SK하이닉스는 8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서 기존 주도주가 꺾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 리포트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매력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삼성전자 숏, SK하이닉스의 롱이 포지션을 뒤집으려는 그런 트레이딩도 발생하고 있어서 SK하이닉스의 매도를 꼭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오전 10시 30분까지는 나름 선물 매수를 반복하였으나 홍콩 세션이 시작된 이후에는 선물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장마감 직전까지 9천억이 선물 매도를 했는데 선물 베이시스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숏을 보고 투기적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 롱 포지션이 청산을 하는 매도를 했어요. 시장이 특이한 점이 이틀간 시장이 꽤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공격적인 선물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마감 무렵에는 TSMC 실적 관련 이슈로 시장도 급반등하고 또 선물을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일부를 걷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던 것을 감안하면 막판에 지수를 들어올린 것은 여러가지 재료들, 즉 현물 매수와 마켓메이커들이 위클리 콜옵션 매도 환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베이시스를 1포인트 가까이 눌러서 마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선물 매도가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나오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는 오늘도 1,000억이나 들어왔어요. 일중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대비 0.3포인트 고평가를 유지했는데 선물이 투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고평가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오늘은 현물 매도가 선물 매도에 비해서 강하게 나오면서 베이시스가 고평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해외 시장의 움직임, 즉 SPX와 SPW의 괴리가 해소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덱스 바스켓 내에서 선도주를 매도하고 소외된 주식을 매수하면서 인덱스 내부의 괴리를 정비하는 목적에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가 그닥 부담스러운 움직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해지들이 나왔어요. 콜옵션은 410에서 5포인트 정도 내려온 405를 상단 배리어로, 그리고 풋옵션은 여전히 380포인트의 하단 배리어를 유지하면서 위쪽만 조금 쪼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미결제 약정 증가량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내재 변동성 또한 여전히 16포인트대를 유지한 등 변동성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풋 클래스에서의 롤링 다운이 내가격만 나타나고 외가격은 얼마 나타나지 않았는데, 애당초 이번 8월물이 시작될 때 풋 클래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어적인 배리어가 쌓인 데다 미결제 약정도 다른 월물 대비 적게 쌓인 관계로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 또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처음 30분간은 강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왔으나 이때도 변동성은 전혀 오르지 못했고 이후에 미국 세션 개장할 때까지 지수는 꾸준히 반등해서 0.8%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만기주에 0.8% 상승했다고 하면 콜옵션이 아무리 못 나도 저가 대비 따블이 났는데 이번에는 장 초반 30분 동안 임의적으로 눌렀다가 당긴 것이죠. 그래서 콜옵션은 장중 저가 대비 4따블까지도 났어요. 하지만 미국 세션 들어서 지수가 눌리기 시작하면서 유럽 증시는 당일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윗골이 달린 음봉을 기록한 것에 대해 사실상 종가 저가로 끝났어요. 이러다 보니 변동성이 어쩔 수 없이 상승해서 유럽 변동성도 15.5포인트대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증시 약세 요인에 대해서 나스닥이 하락 전환이 시장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자동차 주식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옵션 만기주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틀어 막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ECB 금리 결정인 날이었죠. 금리는 동결을 했어요. 채권 시장은 장기물 위주로 눌림이 좀 나오긴 했는데 단기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ECB 성명문에서는 국내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하였는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서 미국에 앞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비달러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 금리 동결 발표 이후 채권 시장이 조용했던 것과 달리 통화 시장에서는 유로화를 포함해서 비달러 바스켓들이 고르게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유로화는 0.4% 눌림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 상승분 모두 되돌려놨고, 어제 연중 신고가를 갱신했던 파운드화도 0.5% 조정을 받았고요. 또 멕시코 페소화는 무려 1.4%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페소화는 그동안 스트레이트 상승을 하면서 이번 주에 좀 며칠 쉬었는데 글로벌 변동성이 조금 살아나면서 오늘 처음으로 강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품 통화인 오지달러는 0.4%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하락이 나왔는데, 그동안 오지달러는 미리 지그재그 형태로 하락 조정을 받고 있었던지라 상품 가격이 이렇게 박살났는데도 오지달러는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스탑로스가 시작되면서 톤당 9,300달러까지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 폭락을 했어요. 미국 세션 마감할 때까지 구리는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을 주지 못하고 끝까지 밀어내는 장대 음봉으로 마감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이러한 추세가 나오고 나서 주봉 마감일인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면 또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국발 기대감으로 들어온 원자재 매수가 아주 철저하게 박살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리는 이제 톤당 9,000달러대에서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골드나 실버와 같은 귀금속들도 오늘 조정을 받았죠. 골드는 어제 신고가를 찍고 나서 밀렸다가 오늘 아시아 세션부터 유럽 세션까지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신고가 간 듯했지만, ECB 금리 동결 후 비달러 바스켓이 하락을 시작하면서 실버부터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미국 세션 오후장 들어서 골드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골드는 실버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도를 포함한 신국이 골드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골드는 어쩌면 중요한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외에 기름은 유럽 세션 초반에 지난 7월 12일에 기록한 82.2달러 고점권까지 올라왔다가 이후 유럽 증시가 밀리면서 함께 내려왔고요. 미국 세션 들어서 다시 기름이 반등을 했지만 결국 현물 마감 이후에 하락 전환해서 음봉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기름은 지난 2주일 동안이 중심 가격으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변동성 매도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는 조용히 움직이다가 유럽 세션 초반에 TSMC 소식과 함께 제법 반등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니까 반대로 다우지수와 러셀은 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싶었죠. 프리마켓 시작되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일 눌림이 크게 나왔던 나스닥 메가캡이 강세를 보이자 미국 세션 개장 무렵에는 나스닥 선물은 0.7% 갭상승, 그러나 다우와 러셀은 약보합 출발하게 됩니다. 프리마켓에서 JP모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약세 움직임 보이자 오늘은 좀 나스닥 반등하면서 다우는 눌리겠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시가 이후 나스닥 갭상승분은 쫙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가 나왔는데, 그 매도에 다우가 반등을 하면 계속 매도를 쌓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본장 개장을 맞이했어요. 문제는 어제와 동일하게 갭다운 출발한 다우와 러셀이 또 그 갭다운에서부터 바로 쉬지 않고 상승했죠. 근데 이번에는 30분이 아닌 1시간을 또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중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물론 전일 대비 0.3%밖에 상승하지 않은 것이지만 전일도 나스닥이 하락을 방어한답시고 종가 고가 양봉을 마감시켰는데, 오늘 또 갭다운 난 것을 1시간 또 당기면서 그 과정에서 다우를 분할로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신고가 갱신인데 이거 계속 들고 더 싼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 하락 전환했을 때 그 음봉을 챙겨 먹지 못하고 적은 이익으로 만족하게 됐어요. 오늘도 다우와 러셀이
그렇게 1시간 동안만 스퀴즈를 주고 나서 1.38%또 1.94% 하락을 했는데, 야, 이렇게 되면 나스닥도 못 오르고 다우와 러셀도 꼭지를 찍은 거 아닌가, 요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당장 부러진다는 의미도 아니고 이번 주 옵션 만기 끝나고 다 밀어버린다 하더라도 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스닥이 지금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다우와 러셀이 음봉을 이렇게 세게 맞아버린다, 그러면 시장이 끝난 것일 수도 있어요. 나스닥은 갭상승 출발 이후 계속 매도가 쌓이면서 유럽 마감 때까지 19,780선에서 단기 바닥을 만들었는데요. 이후에 새벽 1시 30분까지 1시 30분부터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반등은 지나치게 빨랐어요. 제가 그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분들과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반응이 빠르게 나온다, 이것은 그날 초장대양봉으로 강력한 반등을 주는 것, 아니면 반대로 고개를 들었다가 오후에 더 빠지는 것,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새벽 3시 30분이나 4시 30분 이후의 반등은 그건 진짜예요. 현물들도 잘 보면 장중에 그렇게 눌렀다가도 새벽 3시 30분 혹은 4시 30분 이후로 개별 종목들이 매도가 멈춰지고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반등이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결국에 오후에는 저점을 갱신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은 다우와 러셀이 눌린 동안 나스닥이 전체 시장을 방어했고, 또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은 나름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요. 나스닥 외에도 S&P도 장중 마이너스 1.3% 빠졌죠. 그런데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꾸준히 반등하면서 S&P 선물은 5,600선에서 딱 마감하게 돼요. 변동성은 목표 가격인 15.65포인트 코어까지 왔는데 오전장에도 15.45포인트, 그리고 오후장에는 신저가를 갱신했는데도 15.5포인트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무조건 이번 만기는 급락을 안 주겠다, 이런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만기 이후에가 더 걱정이 됩니다. 여하튼 오후장에 S&P 지수를 오전장 저점마저 크게 깼을 때도 변동성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죠. 그래서 변동성이 일중으로는 단기 꼭지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전체 시장을 보면 이거 옵션 만기 이후가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오후장에는 21선 아래로 S&P를 밀었다가 장마감 30분 남겨서 다시 21선 위로 마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는 나름 의미 있는 양봉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죠. 다만 그러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이 꼭지를 찍고 조정기에 들어갔을 확률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인 동안 다우와 러셀이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눌리면 안 됐었죠. 자, 여하튼 옵션 만기 이후로 변동성이 터질 것 기대해봅니다. 개별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이런 것들이 3% 넘는 강한 반등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은 눌림이 나오면서 지수의 급반등을 제한하는 변동성 매도를 줬습니다. 그 외에 온라인 증권주인 로빈훈 마켓츠가 또 4.47% 하락을 해서 다시 22달러대로 내려왔고, 찰스 슈왑, 사실 이 찰스 슈왑 제가 참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인데 참 약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금융주들 또한 어제까지 신고가 갱신을 멈추고 오늘은 마이너스 3%대의 중요한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을 가능성 생각해봅니다. 그 외에 타겟이나 로스컴퍼니, 또 홈디포, 월마트 이런 것들도 하락을 했는데 다우지수가 시장을 왜곡하는 것도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초강세를 보여왔던 일라이릴리 오늘 마이너스 5.6%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난 6월 이후로 상승한 것 한 방에 다 돌려줬어요. 사실 이러한 흐름에 비해서 변동성은 참 더럽게 안 오른 것이죠. S&P 지수가 수요일에 장중 최대 마이너스 1.47, 그리고 오늘은 장중 최대 1.29%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고작 15포인트 중반까지 오르지 못한 것은 진짜 이건 만기 때문에 시장을 틀어막은 것이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S&P 지수가 지금 연속해서 한 3% 넘게 하락을 한 것이잖아요. 3% 가까이 하락을 한 것인데 고점 대비. 그러면 변동성은 최소 16에서 17 사이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억지로 15포인트대에서 막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또 마이너스 1%, 3.9포인트 하락해서 마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전일 저가 라인을 갭으로 깨서 출발하기 때문에 의미하죠. 실제로 그런 갭이 나온다 그러면 풋옵션 하단 배리어를 행사가 한 2개 정도로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빠른 롤링 다운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초반 30분 정도는 언더슈팅을 보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제는 기술주가 나름 강한 반등을 한 데다 TSMC ADR 또한 오전장이 강한 눌림 이후로 긴 아래꼬리를 달고 반등했죠. 그래서 우리 증시 또한 오늘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장중에는 분명히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아직 추세적인 바닥은 아닌 것 같은 게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이 2만 포인트 빠르게 회복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주 주봉 바닥이 의미 있는 금요일 주봉이 의미 있는 바닥이 될 수 있어요. 여하튼 금요일에 옵션 만기 이후로 시장이 한 번 더 눌린다. 그러면 미국은 나스닥도 S&P도 굉장히 중요한 하락 전환이 음봉을 맞게 되죠. 그래서 변동성이 터질 것 같은데 S&P 선물 기준으로 5,583포인트를 굉장히 세게 때려야 돼요. 그래야만 금요일 종가 저가로 시장이 처박히죠. 그렇게 하면 우리 시장의 진정한 바닥은 다음 주가 될 것인데 금요일에 5,583포인트를 안 깬다. 그러면 시장이 이번 주가 대충 바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시장이 갭다운 크게 나온다. 우리 시장은 저가 매수 대응이 맞지만 진정한 상승 시세 전환은 다음 주가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장중 다우 선물 매도를 좀 분할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장 초반 역사적 고점 갱신을 하는 바람에 수량을 많이 못 실었습니다. 변동성 선물 8월물도 보유 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15.65포인트가 이제 단기 목표 가격이었는데 거기다 청산을 대놨지만 아쉽게도 그 자리 코앞에서 밀렸어요. 그 외에도 골드가 의미 있는 하락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유럽 세션 마감까지 골드가 제대로 방향성 못 잡고 있다가 이후에 미국 세션에서 2,560달러 깨면서 낙폭을 확대했죠. 장마감 직전에 골드가 2,443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이후에는 반등을 했어요. 그래도 비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한다면 골드 또한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골드 매도에 더 적합한 자리 같아요. 그 외에 신규 실업 수당청 건수 24만 3천 건으로 제법 크게 늘었지만 채권 시장 반응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시장을 어떻게든 변동성을 죽였다가 이후에 시장이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바닥을 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은 좀 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좀 늦게 올리긴 하지만 스크립트는 미리 아침에 일찍 다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뭐 병원 일정도 있고 해서 영상 녹화를 늦게 하는데 영상 내용과 스크립트 내용은 뭐 거의 일치해요. 그러나 영상을 왜 무료로 올리냐면 이것을 단순히 트레이딩에 활용하지 않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영상이 내용을 좀 보면서 시장과 맞춰보는 것이 굉장히 트레이딩 실력에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물론 영상은 적시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적시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